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 시바이누 특집 코인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심층적인 기사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솔라나 관련해서 NFT 관련된 소식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바이누의 시총이 아주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150억 달러 시총을 회복을 했는데요. 19번째 고래가 약 474억 개의 시바이누를 구매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다뤄볼까요? 네, 최근에 시바이누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죠. 네. 예, 그 이유는 고래 몇 명이 시바이누 토큰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더리움 고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구매자 한 명이 24시간 동안 474억 9천만 개의 시바이누를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래의 이제 지갑을 뒤져보니까 이 1,559만 달러 가치의 시바이누 토큰 5,600억 개가 들어있었어요. 엄청나죠? 한 사람이 네. 시바이누 토큰 5,600억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1,672만 달러 가치의 6,220억 5천만 시바이누 토큰이 화요일 총 4회에 걸쳐서 3명의 이더리움 고래에 의해서 구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리라는 이름의 지갑 주소는 이 두 번의 거래에서 1,130만 달러 상당의 시바이누 4,213개를 또 구매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48시간 동안 5건의 거래로 한 1,800만 불 상당의 시바이누 6,690만 개를 구매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수치가 어마어마해서 좀 감이 안 올 정도인데요. 한 명의 지갑에서, 하나의 지갑에서 총 시바이누 코인이 5,600억 개가 있는데 이번에 한 번에 또 474억 개를 구매를 했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사면 가격 상승에 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이 정도로 많이 구매했다는 것은 어느 특정 가격대에 있는 코인을 다 긁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코인들이 다 팔리면서 코인의 상승을 이제 견인한 건데 이 이더리움 고래 한 명이 아니라 한 3명이 그 48시간 안에 시바이누를 네. 계속 긁다 보니까 시바이누의 시총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어도 사실 이렇게 큰 규모를 대량으로 한 번에 구매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특히나 또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도지코인이 나온 이후에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펀더멘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 이슈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긁은 이유가 시바이누의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3월 30일 블로그에서 시바이누 팀이 SHIB죠. 시바 메타버스라고 이제 자세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시버스라는 이름의 메타버스인데요. 네.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조금 그 용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네. 해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실제의 데이터와 연관된 데이터.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사람이 이제 있다고 한다면 저에 대한 속성을 정의해둔 데이터를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바타가 활동하지만 그게 개인 실제 사람과 연관된 네. 그런 장소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게 게임이 메타버스가 아니냐, 뭐가 메타버스가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최근에 메타버스가 유행하는 이유는 본인이 그런 메타버스 안에서
본인을 이제 대표한 아바타가 경제 생활이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냥 가상 생활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메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립이 좀 안 돼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시바이누 가격이 좀 크게 상승을 했던 게 바로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시버스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메타버스 현실을 또 이제 구현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예, 시바 이누가 디센트럴랜드를 이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네. 그래서 시바 이누 메타버스가 디센트럴랜드가 뭡니까? 그 토지, 랜드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고, 뭐 샌드박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10만 개 이상의 이 플롯 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버스가. 그래서 이 랜드는 단계적으로 잔금을 해제해서 판매를 할 예정인데요. 초기 단계에서는 36,431개의 랜드가 우선적으로 잔금을 해제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랜드는 4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실버 4, 두 번째가 골드 테일, 세 번째는 플래티넘 퍼우, 네 번째는 다이아몬드 티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실버 퍼는 은색 털이죠, 털. 그리고 두 번째 골드 테일은 금색 이제 꼬리, 플래티넘 파워는 플래티넘의 이제 발톱, 다이아몬드 이빨 이런 식으로 어떤 동물의 신체를 좀 이름으로 한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계층에 따라서 0.2이더에서 1이더 사이로 판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은 재밌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바이누에서 만든 메타버스 세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플롯, 줄거리 생태계가 일단 전반적인 이 강아지의 신체 일부를 좀 표방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뤄볼 내용이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를 옛날에 구매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버스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바 이누 토큰을 많이 구매한 사람도 제 생각에는 이 시버스에 있는 랜드를 좀 선점하기 위해서 구매한 게 아닌가라고 뭐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랜드 구매를 그럼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이냐? 랜드 구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지 킬러라는 또 토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지 킬러를 락킹하거나 시보시라는 NFT가 또 있어요. 오픈시에 가보면 쉬보시스라는 NFT가 있습니다. 그 네. NFT가 제가 오늘 들어가 보니까 0.66이더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NFT를 구매해서 또 락킹을 해놓으면 구매할 수 있는 그 민팅 권한, 화이트리스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구매하시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토큰이나 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구매할 수가 있고요. 시바이누는 이 시버스 랜드는 패시브 인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패시브 인컴이라는 것은 그 랜드를 구매하면 그 안에서 어떤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패시브 인컴을 통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시버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게 워낙에 이 NFT 시장 자체도 인기가 어느 정도에 있냐, 또 커뮤니티의 어떤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한데 특히나 이 밈코인 관련해서 NFT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인기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바 이누 보통 우리가 이제 NFT가 암호화폐랑 좀 상반돼서 이게 좀 동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BAYC가 에이프코인을 출시를 하면서 그게 이제 연결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네. 그것은 NFT로부터 시작돼서 암호화폐로 넘어간 케이스인데 이번 이제 시바 이누 토큰은 암호화폐에서 이제 NFT도 출시하고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바 이누 토큰 자체가 이제 순위가 20위 정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팬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시버스가 그러한 팬덤 혹은 뭐 투자자의 그런 영향으로 아마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토큰이 처음에는 밈으로 시작됐지만 사실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밈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왔고 그 뭐 사이버 펑크들 사이에서 유행한 밈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뭐 금융시장에 이제 편입될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토큰도 밈이라고 이제 무시할 게 아니라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나 뭐 시바이누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플랫폼 위에서 메타버스까지 진출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좀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바이누 코인의 메타버스 소식 관련해서 두 가지 기사를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을 단순히 밈 코인으로 좀 치부를 했었더라면 이제는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20위까지 시바이누 코인이 오를 만큼 많이 성장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바이누에서 도지킬러라는 토큰을 써서 그런지 도지코인의 창업자는 또 비판하는 목소리를 또 크게 냈어요. 맞습니다. 예. 도지코인 공동 설립자죠. 빌리 마커스는 최근 트윗을 통해서 이 시바이누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와의 이제 빈번한 교류를 통해서 이 마커스라는 분이 상당히 트위터 내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서 가짜 토지를 판다고 해서 이 암호화폐 유동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즉 시바이누가 메타버스를 한다고 해서 이 도지코인을 따라잡거나 도지코인보다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커스는 이 시바이누의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쇼이며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황금 횡령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좀 라이벌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게 보고 있는 걸까요? 예, 뭐 시바이누 측에서 그 메타버스를 사기 위한 도지킬러라는 또 토큰을 사용한다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마커스는 이 시바이누 뭐 시버스를 다 판다면 시바이누 증축 회사에서는 한 3억 달러로 이제 추정되는 돈을 이렇게 이제 벌 수 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 증권 규제 기관이 이 패시브 인컴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바이누에 개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결국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지난 11월에 이 마커스라는 친구가 이 시바이누 커뮤니티가 자신을 많이 괴롭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도지코인 쪽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괴롭혔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시바이누 쪽에 좀 안 좋은 감정을 뭐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커스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쪽에 좀 유명한 분석가인 알렉스 크루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메타버스는 무한대로 토지를 생성할 수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좀 과장되어 있고 가격도 원래 본연의 가치보다 많이 좀 상승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기사를 통해서 시바이누가 최근 급등했던 이유, 메타버스 관련된 소식이 있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도지코인 측에서는 그리 반기지 않는다라는 재미있는 이슈까지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뤄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많이 가지실 솔라나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번에 오픈시에 4월에 공개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솔라나가 가격 상승을 크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다뤄볼까요? 네, 최근 시가총액 이제 상위 10위 이상의 코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코인이 이제 솔라나예요. 그래서 이 솔라나의 상승 이유는 요 NFT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오픈시가 4월에 솔라나 토큰을 다룬다라는 그런 기사에 의한 것으로 많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작년 말쯤에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도 많이 다뤘는데 그때는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정도 하던 솔라나가 막 올라서 이제 30만 원까지 갔는데 그 이유가 솔라나 NFT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NFT의 힘에 의해서 솔라나가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솔라나 NFT를 통해서 이제 러시풀, 아니 그러니까 러그풀, 네. 즉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토큰 자체가 좀 가스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기를 칠래도 토큰을 만드는데 가스비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면은 사기를 못 치기 때문에 이더리움 쪽 사기 사이트는 적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솔라나나 클레이튼,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가스비가 이더리움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사기 사이트가 많아요. 하지만 오픈시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데 오픈시에서 솔라나는 다루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솔라나 전문 마켓플레이스,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라나트라든지 매직 에덴이라든지 그런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그 마켓플레이스, 즉 솔라나를 가지고서 거래를 하려면 그쪽도 다른 오픈시가 아닌 다른 마켓플레이스로 가기 때문에 좀 번거롭죠. 네. 그리고 NFT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오픈시기 때문에 솔라나 관련 NFT의 이제 유용성이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오픈시에서 우리도 이제 솔라나를 4월부터 여러분들이 오픈시에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솔라나 기반 NFT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에 이 솔라나 코인을 통해서 NFT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솔라나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행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4월이 됐습니다. 오늘 4월 첫날인데 그렇다면 또 앞으로의 솔라나 가격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네, 그 솔라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만큼 NFT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솔라나 코인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 오픈시에서 거래를 하면 회사에게 7.5% 2차 거래 수수료를 네.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더리움으로 할까 아니면은 폴리곤으로 할까 이게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국내에서는 물론 이제 클레이튼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그분들의 이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즉 이더리움으로 하느니 어차피 오픈시에서 거래가 되니까 우리가 솔라나로 만드는 게 쉽겠다라고 해서 솔라나 NFT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만큼 솔라나에 대한 그 뭐랄까 이제 유용성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솔라나 가격도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NFT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솔라나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다뤄볼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일부 이더리움 고래들이 이 솔라나 NFT를 구매를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좀 자금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솔라나 NF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직 에덴이나 솔라나트에 가서 그 안에서 괜찮은 그 상위 NFT를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직 에덴은 지난 24시간 동안 기존 거래량의 이제 80%가 증가했어요. 거래 금액이.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좀 지금 동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이번 이 기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금 NFT 시장에 붐이 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어떤 데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